시인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희 시인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희 선생님은 90년대 시낭송가로도 유명하시다고 들었어요. 시낭송가가 먼저 나오면은 네. 시인이 좀 시로서 약한 사람 아닌가는 선입견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럴까요? 어찌됐든 그게 저의 특성이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의 시낭송으로 시인만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 새벽 산길을 가네. 덜 떨친 잠과 더 깨진 미혹의 유리창 내 영혼 해프성기 잎사귀인 양 헹궈 올리며 샘물 찰박대던 새소리들 들리지 않네. 나무들 울을 창창하던 때 새들의 시간 하고 내가 이름 불렀던 바로 그 시간대인데 없네. 지금 저 숲에는 그 이쁜 새들의 기척이라곤 없네.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네. 그대 떠나가버린 빈 숲. 우리가 그 누구의 생애에도 지나가는 철새임을 알지 못했네. 이 계절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90년에 시집으로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좀 특이하죠. 네. 시집 등단이라는 것도 특이하고 네. 양력이 좀 특이합니다. 근데 네. 저는 네. 제 인생에서 네. 시인이 되겠다 그렇게 작정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시인이 되어가지고 네. 지금 30년 넘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연유인가 돌아보면은 저는 전공하지 않았고 물론 문학을 전공하지 않으셨고. 전공한 적 없었고 네. 그런데 어찌해서 내가 시인으로 지금 이거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은 네. 내가 살았던 그 시대가 유년과 성장기가 네. 한국 전쟁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학교 미취학이었던 내가 네. 고모 손에 이끌려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가자. 네. 애를 못 낳는 고모였는데 네. 그 시골의 면장 부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놀러 가자.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섰는데 네. 거기가 어디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 출신이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서 그 옛날 사람들은 몇십리라고 그러잖아요. 60리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0리 길이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버스를 내리면은 네. 긴 보가 있어요. 항룡강 물길이 네. 넘실넘실하는 네. 긴 보를 건너서 들판을 한 10리쯤 걸어 들어가서 있는 네. 그런 시골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를 갔는데 저를 그리고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저를 네. 집에 안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저희 집이 그 전쟁통에 네. 아버지가 사라져 버리고 네. 집이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네. 이제 오갈 데 없는 아이가 돼가지고 그 어린 게 네. 이제 더부살이로 얹혀져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로 네. 졸업할 때까지 네. 그 시골에 얹혀져 살았어요. 부모 집에요. 네. 그리고 상급학교를 들어갈 무렵에 어머니가 이미 아주 시골 아이가 다 돼 있는 검은 고무신 신고 네. 이렇게 단발 희한하게 하고 있는 네.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중학교 갈 때가 됐다고 어찌어찌해서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족들과 합류했는데 네. 아버지가 네. 집이 그렇게 일시에 산산조각이 난 것은 아버지가 그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쫓기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고 우리 네. 가족도 쫓기고 그러니까 어디로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졸지에 제가 그런 유년을 살았고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중학교 때까지 네. 너무나 삶이 내게 벅찼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무런 징조도 없었던 아이가 시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마도 그 어린 날에 겪었던 네. 그 많은 체험들, 네. 성장기의 그런 아픔들이 그냥 다만 입을 다물고 견뎠던 건데 그것들이 어쩌면 내 안에 어딘가로 숨어들어서 그쵸.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네. 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엄청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 되니까 안으로만 자꾸 쌓아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습작기를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면은 네. 그러니까 30살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까지 네. 제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밤이 되면은 가족들이 다 집에 들어오면은 네. 나와서 혼자서 아파트 단지를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들을 하염없이 돌았어요. 혼자서 그 어두운 아파트 밤에. 단지를. 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네. 이렇게 별밭이 되어 있는 시가지를 한없이 내려다보거나 혼자서 내 안에 무엇이 뒤끓고 있는지 나는 몰랐지만 이럴 때 이제 돌이켜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내압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 네. 그렇게 살았댔어요. 아, 그런데 이제 가족을 그러니까 새로 이루셨는데도 힘드셨었네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없는 전후의 삶이라는 것은 그 박수군의 겨울 풍경 같은 네. 네. 너무나 결핍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런 삶이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입을 다물고 그것을 견뎠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이 되시려고 생각하신 건 언제세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일단 학교를 갔어요. 네. 그래서 육아에서 잠깐 내가 조금 풀려났구나 싶을 때 네. 시인이 되려고 작정을 한 건 아니고 네. 뭔가 내 안에 그 내압 같은 것이 이를테면은 간장 된장도 제가 담그며 살았어요 그때. 아, 네. 그러는데 간장을 담그려고 숯불을 일구는데 네. 그 새카만 아무것도 아닌 시꺼먼 숯이 네. 불이 붙었을 때 네. 그 인걸불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인걸불. 너무나 참혹하도록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제게 어떤 강렬한 느낌으로 와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 앞에 시립도서관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 보내놓고 네. 매양 아주 단골로다가 책을 빌려다 보고 네. 머리맡에 놓고 살기는 했었어요. 네. 그러는데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고 제가 약간의 시간이 나면서 세상 밖으로 처음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뭐 이를테면 어린 날에 내가 그림도 잘 그리는 아이였고 네. 또 뭐 백일장에 가서 네. 장원도 하는 아이였다는 기억이 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그림 공부를 좀 하러 가가지고 네. 수묵화를 한 3년 했었어요. 수묵화를. 아, 네. 그랬는데도 가슴은 굉장히 그대로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노동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는 네네, 것이기 그쵸. 때문에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일시에 무엇을 이뤄낸다는 건 참 힘이 드는 분야구나. 네. 이걸 깨달을 무렵에 네. 제가 한국문예진흥원에서 네. 그야말로 대광자를 열고 있는 걸 알았어요. 신문 광고로. 근데 그게 찾아가니까 네. 문예 창작반이라는데 100명씩이나 모집을 했어요. 100명씩이나 예. 꽤 많네요. 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네.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강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뭐 현존하는 모든 시인과 작가들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정주 스님도 배웠고 네. 또 황동규 스님도 배웠고 오. 구상 스님도 배웠고 네. 김동률 스님도 왔었어요. 쟁쟁하신 분들이 다 네. 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소장으로는 네. 정현종 선생님, 네. 오세영 스님까지 네. 그 강의를 제가 무려 3년을 들었어요. 아, 근데 그건 그 강의가 저를 굉장히 깊게 빨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를 이제 분임조 같은 걸 해가지고 시를 봤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시를 일주일에 한 번인가 시를 써오랬는데 네. 남들은 거의는 못 써오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근데 저는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면서부터 네. 미치게 써댄 거예요. 줄줄줄줄 써댔어요. 그게 무슨 시였겠습니까? 그러는데 속에 있는 게 그냥 막 터져 나왔나 보네요. 근데 제 안에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면 그래요. 그 같이 공부한 그 교실에 정말로 수많은 국문과 출신과 국어 스님 출신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네. 주눅이 들었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3년째 되면서 이게 표면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봐주기 시작했다는 뜻인가요? 아니 이제 강의를 하러 나온 스님들이 네. 시를 이렇게 보시다가 네. 안녕희 씨가 누굽니까? 대단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도 들으면서 네. 제가 좀 부상했달까? 그 시절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많은 그야말로 국문과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온 사람들 하며 국어 스님들 하며 네. 노련한 사람들 속에서 네. 이제 그 교실에서 물론 나 외에도 몇몇의 시인들이 배출이 됐어요. 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대개는 시인이 되지 못한 채로다가 그냥 취미로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러는데 유난히 제가 거기에서 살아남아가지고 한 번도 지쳤다는 생각이 없이 시를 쏟아냈어요. 30몇 년 동안. 이제 시인이 될
자질을 가지고 계셨던 근데 거죠. 그러기보다도 네. 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네. 내가 강했던 것은 그 시라는 출구가 내게는 유일한 출구였고 내게 알맞는 탈출구였으면 네, 네. 그 다음에 내 안에 남들보다는 그 오래 연근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씨앗이 되어서 네. 내 안에 사방대 박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저 자신도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30년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써오셨네요, 시를. 네, 그래서 6권의 시집을 냈고 네. 지난해는 산문집도 하나 네, 냈고 산문집. 네. 네. 이제 선생님 6권의 시집을 내시고 산문집도 한 권 내셨는데요. 출간하신 시집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네, 그래서 네. 이제 첫 시집이 멀어지는 것은 아름답다 이런 시집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첫 시집은 네. 그냥 내 안에 차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온 것을 그냥 기록했다고 네. 봐야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전혀 힘들게 쓰지 않았고 그냥 뭔가 받아 쓰는 것처럼 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어지는 것은 아름답다 이후로다가 6권 네. 5권째 이제 시집이 내 마음의 내 마음 습지라는 습지. 시인데 네. 이게 이 책이 조금 조명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시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네. 머릿말을 한번 네. 읽을게요. 제가 네. 썼던 네. 5번째 나는 알몸이 되어서 말을 건다 세상에게 가족의 손을 잃었던 유년 그 어린 홀로됨 이후 사람들과 비벼지는 일이 나에겐 늘 힘들었다. 외로움은 일찍부터 자연 경전의 찬연한 은유 속으로 뒤늦게는 도예 작업이라는 생애 혹독한 오지 여행에게로까지 나를 몰아갔다. 익은 포도알들이 긴 세월 어두운 지하 저장고에 가두어지면 발효하여 그 색과 향이 황홀한 술이 된다는데 한 10년 흑투성이 구군이었던 사람 나의 시들은 누구에게로 가 피로한 일상 위로하는 한 잔의 취기 혹은 구두 생의 속살 파고드는 아프고 향기로운 한 줄기 내음이라도 될까 이런 머릿말을 쓰고 이제 엮은 시집인데 네. 네. 이 시집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나의 세계는 네. 저희가 많은 여행을 했어요. 세계 여행을 좀 했었고 네. 근데 그 전에 몸이 죽을 만큼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걸 털고 일어서면서 네. 세상을 다른 쪽으로 다르게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하자. 이 죽음이 손에 잡힐 듯이 왔다 갔기 때문에 네.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고 아. 그다음에 그 여행을 거의 끝나고 여행의 계절이 끝나갈 무렵에 제가 도자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집에 그 여행과 그러니까 히말라야 했던 여행 시들 하면 네. 그다음에 도방일기 시리즈가 나옵니다. 네. 이 도자기 작업은 흙 속에서 노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여기 무려 7년 동안을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도예 작업에요? 네, 그래서 네. 개인전을 한 번 할 네. 때까지 2005년 경인미술관에서 하셨더라고요. 개인전을 할 때까지 네.
너무나 깊게 몰입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몰입이 됐냐면은 그 작은 손바닥만한 이 나무 의자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앉아가지고 네. 아침 먹고 가가지고 물레질을 시작을 하면은 네. 문득 이렇게 고개를 들면은 해가 지고 있어요, 유리창으로. 세상에. 근데 같이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론지 다 가고 네. 저만 혼자 그렇게 면벽 수행을 어. 하듯이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러 가면은 네. 엉덩이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비로소 내가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다는 아니, 생각을 조그만 의자면은 네네. 앉기가 더 불편하잖아요. 네, 하게 나무 의자에 그렇게 앉아 네.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그 사랑과 영혼인가 하는 네네네, 영화. 도자기를 하는 연인을 뒤에서 남자가 네. 끌어안고 같이 도자기를 네. 하는 아주 슬픈 사랑 영화가 네. 세계를 휩쓸었던 네. 그 시절에 네. 많은 여자들이 다들 자기도 도자기 한다, 네. 도자기 한다. 그 유행처럼 도자기 작업이 휩쓸었어. 모든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워낙 유명한 영화였어서. 네.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네. 다 사라지고 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를테면 그게 낭만적으로 보였던 그 도자기라는 작업이 네. 너무나 고행 같은 흙작업이라는 것을 노동이죠. 거의.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물러나 버렸던 것 아. 같은데 네. 우직하고 바보처럼 저는 혼자 남아서 7년을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 어두워지면은 대학원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리 오세요. 네. 우리는 흙노동자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하고 막걸리를 먹어야 된다고 아, 네. 흙바닥에다 신문지를 깔아놓고 네. 술을 먹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굉장한 흙노동이었고 내가 그때까지 상당히 멋쟁이였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봐도 멋쟁이셨을 키가 것 좀 같아요. 크고 네. 또 외국 여행을 다니면서 네. 이런 스카프들을 내가 굉장히 아. 사랑을 해가지고 네. 긴 스카프를 즐기는 그런 도시 여자였었는데 젊었을 때 사진을 인터넷에서 봤더니요. 아주 샤프하시던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멋쟁이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늙어가지고 찍자니까 진짜 유감이네요. 근데 지금도 예쁘세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네. 도시 여자를 네. 웃긴다, 너 분칠하고 왔니? 하는 것처럼 물레를 돌리다 보면 흙들이 튀어가지고 흙방울들이 내 얼굴을 치고 네. 내 옷을 완전히 흙투성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부서지는 작업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걔 도자기 안 된다 그러니까 걔는 시나 쓰지 뭐 하려고 도자기까지 한다니 그렇게 말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흙 작업을 하면서 저는 글을 못 쓴 적이 없어요.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시로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본질로서 시와 흙이라는 본질이 시와 만나게 되었는 것이었으며 네. 흙과 불과 물과 바람이 우리들의 원초적인 요소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무릎 꿇리면서 나를 길들이는 그 흙이 내게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시가 이제 거기에는 죽음도 있었고 우리들의 그 모든 본질들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 깨지고 패대기 당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이라는 게 수없이 깨지고 어디선지 급나가고 그런 것들이 그런 흙의 파편들을
전부 도루다가 밀어 넣고 거기다 물을 부어서 질근질근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흙 한 덩어리로 네.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척 올리고 네. 뭘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읽혔고 네. 시는 계속해서 쓰여지더라고요. 네. 그때 도예전 한 제목이 네, 흙과 불로 빚은 시. 네, 그랬죠. 딱 그거네요. 네, 네, 맞아요. 네. 7년 만에 도자기 개인전을 했는데 네. 그 무렵에는 그 수많은 그냥 연습 과정을 지나서 비로소 내가 손을 대면 흙에다 손을 대면 내가 의도한 것이 대충 나와주기도 네. 하는 때가 됐는데 네. 네. 제 어깨 두 어깨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너무 열심히 하셨나 네. 보네요. 몰라요. 하여튼 아니죠. 그러니까 젊은 날부터 했던 아이들을서부터 했던 사람들은 유연하게 이게 단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고품이 어느 날 가가지고 그 몰입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이 하루 왼종일 그러니까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게요. 그렇게 했으니 이게 고장이 안 날 수가 없는 이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던 일을 네네. 갑자기 막 하니까. 그래서 울면서 다녔어요. 울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공황장애 같은 게 와가지고 정말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제가 자연에게로 네. 눈을 돌렸어요. 그러셨네요. 이제 오래전에 그 양평의 용문에 네. 이제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거기로 가서 살고 싶었어요. 왜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몰입이 남들보다 심했으며 그런 걸 돌이켜 보면은 그래요. 제가 외톨이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회성이 너무 결여돼 가지고 남들하고 같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는 세상 속에서는 자꾸 상처를 받아요. 네. 많이 상처를 받고 힘이 들고 그러는데 그 홀로 있는 모든 시간이 제가 정서가 안정이 된 이상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성장 과정으로 해서 그런 성격으로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자기 작업을 하면서 남이 다 떨치고 간 그 자리에서 저는 위로받고 일어섰는데 네. 그거마저 이제 제 세계가 네. 문을 닫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게 이제 대안으로 온 것이 네. 자연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그래서 시골에 집을 지었댔어요. 그러시네요. 네. 네. 아마 이거 6번째 네. 시집에. 6번째 시집. 어쩌자고 제비꽃. 네네. 어쩌자고 그래서 제비꽃. 왠지 자연으로 돌아가셔서. 네, 그래서 쓰신 이 시네요. 시집을 네. 제가 소개를 하자면은 네. 제가 이 자연인데 네. 이 자연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많은 그러니까 가깝게 죽음들을 겪었어요. 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네. 뭐 친구가 죽고 정말 예기치 않은 죽음들을 네. 가까이서 보면서 너무나 그것에 적나라하게 그걸 그 세계를 체험하면서 그 존재의 갈데 없는 허무감 그걸 그러니까 세상을 보여줄 것을 내게 다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절시 자연에게 가고 싶었고 네. 이제 이 시가 그러면서 쓰여진 시편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 어쩌자고 제비꽃에서도 낭송을 한 편 해주시면 어떨까요? 암송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냥 낭송할게요. 아, 네. 정말 낭송하시는 거네요. 내게 폐허를 남기고 간 그대의 배반을 나 없는 어느 세상엔가 바치고 온 검은 머리에 시간을
용서하리. 멀리 더 멀리 끝간데까지가 미뤄 터지는 불과 학력, 불과 바람이었기로 그 이름이 삶이었었기로 뒤돌아 서기도 전 쓸려버리는 줄도 모르고 여념없는 작은 새들의 발자국 판독하는 저물녘 베타의 바위철벽 뒤집어 솟구치는 풍랑에 깨지고 패대기 당한 남바다 뒤로 차내며 지금 밀물쳐 오고 있는 그리움에 눈물 어린 빛깔기들 품어 뜨거이 쓰러지리. 천번의 그대 약속, 천번의 그대 배반을 용서하리. 이런 시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 시에 대해서 제가 네, 모라토. 언급을 하자면은 네, 자연은 어느 순간에 네,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찰나에 영원 같은 전류를 주는 순간을 선사해요. 근데 제가 아마도 어느 석양의 바닷가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거기서 이탈해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막 함성 같은 게 막 수천 개의 함성 같은 게 와 와 와 와 하면서 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라보니까 그게 밀물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나 눈부시고 너무나 벅쳐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제가 모래톱이라면은 네, 내게 폐허를 남기고 간 그 날마다 어딘가로 사라지는 바닷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날마다 돌아오는 바닷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인생으로 치자면은 내게서도 너는 수없이 떠나갔고 그리고 언젠가는 네가 저렇게 밀물 같은 황홀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은 나는 이 순간 그걸 다 용서할 것 같아. 어느 여인에겐가 바치고 온 검은 머리의 시간일지라도 네. 나는 이 순간을 용서할 것 같다는 그런 그 강렬한 네. 느낌이 내게 이런 시를 쓰게 했어요. 멋진데요. 해설도 멋지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예바다 편집위원으로 네네.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편집위원을 10년 차 하는 10년 편집인이기도 합니다. 네. 문예바다 이전에도 한 네. 3년 다른 데서 했고 네. 문예바다 창간하고 나서 그때부터 창간 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늙어가지고 편집위원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한 지금 사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우리 어딘가로 막 가고 싶잖아요. 네. 어딘가로 가고 싶은데 이 팔다리가 있는 생명체는 어딘가로 가고 싶은 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어디도 오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참 위로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갇혀 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 위로받을 길이 없는 영혼들이 넘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서정시를 불러내고 싶었어요, 제가. 네.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네. 이제 오래도록 시를 쓰신 시인 선생님들을 오래도록 생애도록 시인 현존한 모든 선생님들, 좋은 시인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제 생각을 이렇게 같습니까? 어느 선생님들이 네. 이렇게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기획을 했고 서정시만을 골라서 정말 누군가 위로가 될 수 있는 내 자신도 위로하고 그런 시만을 좀 찾아서 시집을 내십시오. 네. 그랬더니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벌써 10몇 건째 이제 네. 들어갔어요. 출간이. 네. 이렇게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손에 들리고 무게가 없고 수첩처럼 작고 수첩보다 더 가벼워야 되겠다. 수첩보다 가볍다. 예. 그러면서 놀이가 돼야 되겠다. 네. 이런 것을 정말 이렇게 손에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가볍고. 네. 그래서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제가 네. 그걸 시작을 했고 지금 문해바다 서정시 선집, 시선지. 네, 시선집을 굉장히 그 호응을 좋은 호응들을 받고 네. 시집 내신 스님들이 저보다 더 기뻐하시고 이런 속에서 지금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 선생님.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또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오늘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네.